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미 어바웃 애터미 박채훈입니다. 최근 기업 문화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기업 문화를 가진 조직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텔미 어바웃 애터미에서는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는 애터미 3대 문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회원 번호 9번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우보천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공의 반열에 오른 전상철 로열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 기업 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재심 합력, 소비자 중심 등 떠오르는 게 정말 많은데요. 로열 마스터님이 생각하는 애터미 대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믿고 쓰는 애터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뜻이잖아요. 애터미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추구해 나가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상철 로열 마스터님은 믿고 쓰는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애터미가 시장 멤버들이 처음 만났던 망한 오리탕집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지인을 통해 함께 가게 된 그곳에서 회장님을 처음 뵙게 됐죠. 네. 당시 저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호구지책으로 일용직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 있던 분들 대부분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6시간 이상 듣게 됐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네, 당시에 회장님이 어떤 강의를 하셨나요? 지금의 애터미 3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11년 전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원칙을 중시하고 동반 성장을 해나가면 많은 곳에 나눔을 하는 회사. 과연 저런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도요.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 회사가 될 수만 있다면 네. 내가 모래알 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리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애터미의 기업 문화에 감동하신 거네요. 기업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문화가 중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기업 문화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기업 문화는 기업 안에 생겨지는 모든 행동, 특히 오랫동안 형성되고 지켜온 행동들의 집합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을 뭉치게 만들어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업자들 중에서도 애터미의 기업 문화에 감동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환경은 모두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특히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지만 나눔하기에는 부족해서 또는 더 마음껏 나눔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한 리더분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업적인 부분이 아닌 애터미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거죠. 네, 사업자와 기업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같다는 것, 함께 롱런하는 비결인 것 같은데요. 전상철 로열 마스터님의 파트너들이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애터미의 3대 문화 중 동반 성장 문화에 큰 비전을 느꼈었는데요. 가입비와 유지비 없이 소비자와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무렵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곳에 많은 사업자들이 성공하는 그 스토리를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칙 중심의 회사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나 또한 성공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막연히 꿈꾸던 때가 있었어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것이 가능해진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나눌 수 있음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눔을 문화로 가진 애터미가 가는 길을 따라가며 더 당당하고 멋지게 애터미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준 애터미 3대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애터미 3대 문화 첫 번째는 원칙 중심 문화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사업도 실리도 잃는다는 게 애터미가 강조하는 기업 문화의 근간입니다.
애터미의 많은 원칙 중에서도 유통의 원칙과 비즈니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통의 원칙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죠. 네.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유통의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선언이에요. 애터미는 우리나라에서 할인마트,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경쟁 상대로 놓고 가격과 품질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시중의 다른 제품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중 명품 메스티지 전략은 애터미의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는데요. 창업 초기부터 이 전략을 고수하셨다고 해요. 네, 창업 초기에도 제품의 품질은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격을 조금 올려서 판매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네. 있었어요. 회장님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하시면서 우리는 결국 소비자들에 의해서 성공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네. 강하게 고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확고한 원칙 덕분에 애터미가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고객 성공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였네요. 맞아요. 애터미는 고객을 수단이 아닌 이렇게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100% 환불 보증 제도예요. 주력 상품에 대해 사용하던 제품이어도 품질에 만족하지 않으면 교환, 환불이 가능한 애터미의 환불 보증 제도는 유명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회장님은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만약에 반품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네.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네.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뭐 그런 제품을 팔 바에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였어요. 100% 환불 보증 제도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유통이라는 그 원칙에 따른 건데요. 애터미가 현재 반품률은 0.2% 이하로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말해주는 그런 결과죠. 네, 애터미는 유통의 원칙뿐 아니라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선상략의 비즈니스 원칙도 실현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터미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애터미 업계 최초로 시작한 윤리자정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사업자 모임이 있었지만 대부분 회사와 사업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있었지, 애터미처럼 사업자들 스스로 윤리 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은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배팅 주간 결의 대회나 특이문화 척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네요. 그렇죠. 변칙은 기업의 생존에 큰 걸림돌이 되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소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애터미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정선상략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있어서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애터미에서는 항상 정도 정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예요. 원칙을 지켜야 하는, 성공할 수 있는 정도를 지켜야 정상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은요,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해 보여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하다는 거. 제품에서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노력들로 애터미의 원칙은 11년 동안 변치 않고 굳건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애터미와 함께하는 합력사들은 다들 한 번씩 원칙의 힘을 경험한다고 해요. 합력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애터미와 계약하기 참 어렵다예요. 애터미는 제품을 납품하는 합력사를 선택할 때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고 엄격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합력사 한 곳이 국가 수출업체로 지정되어서 중국 인증을 준비했었는데요. 수출업체 인증기관보다 애터미 제품 출시 과정이 더 어려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한 합력사도 있었다면서요? 과거에 치실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오늘 회장님이 치실을 풀어서 길이를 재봤더니 10개 중에 1개꼴로 4-5m씩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애텀이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도를 걸어온 덕분에 뜻깊은 수상도 했다고 하는데요. 애터미 경영 방침 중 하나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회사예요. 기업의 의무 중 하나가 세금을 철저하게 납부하고 사소한 일에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회장님이 리더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애터미는 지역사회에 납세 의무를 다해서 공주시 우수납세 기업으로 선정돼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며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 중심의 문화가 가지고 온 뜻깊은 결과도 있었죠?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CCM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네. 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2019년 기준에 국내 410만여 개의 업체 중에 100여 개의 기업만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이라고 하더군요. 의미가 더 크죠.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은 기업의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결과였네요. 네, 과대광고는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결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CCM 인증은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그런 인증 마크로 우리 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해주기 때문에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 임직원과 회원들의 노력이 업계 최초 CCM 인증을 통해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3대 문화, 두 번째는 어떤 문화인가요? 동반성장 문화입니다. 애터미의 동반성장은 해결 과제가 아닌 애터미의 중심 문화인데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성공까지 이끌어내고 있죠. 애터미는 신제품을 선정할 때 대기업보다는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와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한다고 해요. 애터미는 협력사를 결정할 때 품질을 가장 많이 보지만 경영자의 철학과 마인드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협력사와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여기는데요. 절대 품질을 위해 까다로운 품질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일방적인 요구 대신에 품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은 일품일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는 일품일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으로부터 협력사를 보호해주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또 납품 후 일주일 단위의 100% 현금 결제라는 파격적인 결제 방식을 통해서 네. 협력사가 제품에만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잘 되어야 소비자는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애터미와 협력사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협력사도 회원도 임직원도 애터미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죠. 애터미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있는 협력사에게 원자재 구매를 포함한 운영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어요. 네. 매년 품질 좋은 고등어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위생적으로 안전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준비 중이던 협력사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자들은 물론 회원들까지도 모두 안타까워했던 협력사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2016년에 애터미 감자라면 생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담한 상황에서 도경희 부회장님께서 전화를 거셨대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 위복으로 20% 향상된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게 됐고요. 1년 동안 감자라면을 기다려준 애터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보답으로 라면 증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저도 한 영상에서 감자라면 사장님 인터뷰를 듣고 찡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로열 마스터님은 어떠셨어요? 당시 그 소식을 듣고 상생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선한 영향력이 합력사를 넘어서 합력사에 이르기까지 이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난 10년은 애터미와 합력사들이 함께 달려온 합력성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합력사회의 동반 성장뿐 아니라 사업자들 역시 상한선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무한단계 무한도적으로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오히려 성공자들은 상한선이 있어서 기뻐해요. 파트너들과 함께 재심합력하고 언젠가는 모두가 상한선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으니까요. 애터미 3대 문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어떤 문화인가요? 나눔의 문화인데요. 사원에도 나와 있듯이 애터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에요. 네. 사랑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자세로 회사와 임직원, 회원들이 함께 적극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목적이 취득이 아니라 나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애터미는 지난 10년 동안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돈을 잘 쓰는 그런 선한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인터뷰 중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맘이라는 뜻인 생소맘의 미혼모 통합 지원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했고요. 전라북도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비로 27억을 지원을 했어요. 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에 10년간 매년 5억씩 50억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제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개인 기부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회장님 가족이 모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개인 기부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창업자이자 경영자의 모습을 닮아서 애터미 사업자들도 섬김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9년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에서 굉장한 나눔이 있었죠? 네,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가 승급하는 날 프로모션으로 받은 10억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부를 했어요. 와, 10억이요? 지켜보시는 회원분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선물했을 것 같아요. 놀람과 동시에 환호의 박수가 터졌죠. 저라면 안 했을 텐데. 승급 스피치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애터미에서 나눔을 습관이라는 걸 배웠고 10억 기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민들레 홀씨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애터미의 나눔 문화가 회원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네요. 이제는 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착한 기업의 전성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지속 가능 경영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겠죠? 네. 지속 가능 경영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S전자나 H자동차 등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터미는 11년 전 창업 초기부터 확고하게 지켜온 3대 문화를 바탕에 지속 가능 경영이 깔려 있었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기업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애터미의 대표적인 지속 가능 경영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인 캠페인인 블루마린 캠페인을 시작해 친환경 제품 개발부터 글로벌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 제품 박스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제작된 화장품 용기를 단일 용기로 변경하는 것부터 박스에 비닐 코팅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조립형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택배사와 협력해가지고 택배 상자에 넣는 완충제를 개별 포장재를 100% 재활용이 되는 종이 소재로 바꿨는데요. 그 결과 지난 1년간 무려 23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연간 추가 비용이 들지만 이게 바로 애터미라는 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애터미 기업 문화는 제품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모든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애터미 파크는 뛰어난 조형미와 열린 공간의 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지난 4월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님이 애터미 파크에 방문해서 네.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보고 앞서가는 기업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대요. 이후에 중기부청사 업무 공간 구성을 참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견학까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애터미 파크는 애터미의 문화가 녹아들어서 더욱더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키기 쉽지 않고 때로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의 성공은 소비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터미의 기업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과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속도란 단순히 빠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속력을 낼 때 속도가 완성되는 거라고 하죠. 애터미는 3대 문화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기업으로 가는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전상철 로얄 마스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 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유리조각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거는요, 갖다가 씻어봐야 돼요. 지맘의 법칙만 알게 되면은 이 세일즈 마케팅에서는요, 이제 하산을 해도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일을 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 도시에서 살다가 가가지고 삽질하고 호미질 해봐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버벅거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는요,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세미나 가자고 할 때는 10번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한 번 듣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에는 선수겠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나서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한 방에 다 쓰러뜨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안 듣는 친구들 지금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들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 사업을 92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처음 해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할 거고, 그 중에서 이놈하고는 얘기해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밤새도록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지만은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물건을 쓰고 안 쓰고는 다 지 맘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법칙이 지 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 맘의 법칙. 지 맘은 지 맘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이 사업 해보자, 이 물건 써봐라, 그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라고 던져놓고 나는 편안하게 뭐 하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너 아니라도 또 할 사람은 있어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가고, 들은 사람은 고민하고. 그래서 이 지 맘의 법칙만 알게 되면은 이 세일즈 마케팅에서는요, 이제 하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쉬운 사업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사업해보자. 제품 써봐.
세미나 참석해보자. 뭐 별로 기대 안 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지 정말 체질에 맞는 일이다 하면서 그냥 막 잘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흙 묻어 있는 다이아몬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닦아보는 거예요. 유리 조각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거는요 갖다가 씻어봐야 돼요. 어디다 씻냐면요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제 하시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건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로얄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제 옷을 보니까 봄 향기가 나시나요? 네, 오늘도 이 애터미 파크에 오면서 제가 창문을 쫙 열어놓고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달려왔는데 창문을 열어놔도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쌀쌀했는데 어느덧 정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꽃? 저는 희망, 뭐 새로운 시작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저도 9년 전에 2013년 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원데이 세미나에서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터미가 정말 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와, 반 정도 손 드셨어요. 손 안 드신 분 뭔가요? 오늘 제 강의를 끝나고 전원이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가요? 네, 13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 별명이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제 별명처럼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웃으면서 살다 보면 행복은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굳은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 혼자 행복한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웃음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웃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잠자리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한숨을 크게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잠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잠들면 내일 눈 떠야 되잖아. 눈 뜨면 출근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자기가 싫다고 할까. 그러면서 우리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랑 다들 남들이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요 워라벨이 꿈인 사람이었습니다. 워라벨 아시나요? 일과 삶의 균형. 물론 많은 분들이 워라벨을 꿈꾸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바빠요. 번아웃이 올 정도로 바빠서 사람들이 삶을 즐길 여유가 없고 삶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워라밸을 만족하는 그러면서도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아니 다들 워라밸 하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일이 있기는 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에게 애터미가 다가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먼저 애터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애터미 세미나를 권유를 하셨죠. 그때마다 제가 나는 1억을 벌어도 애터미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거절하다가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네요. 나는 죽어도 안 해 하다가 여기 오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3년을 거절하다가 애터미 세미나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져야 본전인데 알아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애터미 세미나에 갔는데 애터미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가? 내 꿈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를 애터미라면 완성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뭐 아까 손 드신 분도 그냥 끌려오신 건 아니시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뭔가를 찾다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없다 보니까 애터미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미래는 이런 거였어요. 은행과 공동 소유가 아닌 내 소유의 집. 제가 은행 대출금이 70%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골프랑 승마랑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10년 전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골프도 치고 있고 승마도 지금 배우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가 셋이에요. 5명이 여행을 다니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고요. 남편과 정말 그 스트레스 받는 직장에서 내 남편을 구해주고 싶다. 정말 남편 사랑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애터미에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제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보면서요, 제가 왜 삶에 만족스럽지 못했는지를 알았어요. 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파이프라인 우화에는 두 친구가 나와요. 이 두 친구는 호수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러오는 만큼 돈을 받기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한 친구는 열심히 물통으로 물을 나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으로 물을 나른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친구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돈 안 벌어? 파이프라인 만드는 친구가 야, 너도 파이프라인 만들어. 그래야지 네 미래가 안정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물통으로 물을 나르는 친구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더 큰 물동이를 사가지고 더 열심히 물을 나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친구보다 더 먼저 집을 사고 더 먼저 차를 사죠. 야, 거봐, 물통으로 물을 열심히 날라야 된다니까.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친구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물통을 나르던 친구는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굽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물통을 나를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친구는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서 취미생활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제가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항상 내 삶은 왜 이럴까 고민했던 이유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거죠. 파이프라인 우화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보통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 역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고 저희 남편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직이죠. 남들이 그래서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 역시 그냥 물통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었을 뿐인 겁니다. 뭐 직장인 소득,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변호사, 의사, 물통의 크기만 다른 거지 어쨌든 한계가 오는, 지속적이지 못한 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파이프라인을 소유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소득, 내가 정말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되는 그런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은 계속 물통소득에 목을 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 95%가 물통소득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선 산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남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하니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책을 보고 깨달았는데 책을 보지 않거나 그냥 보통 본인 주변의 사람들만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거는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통소득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분배되는 수익이 5%밖에 되지 않는데요.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95%의 소득은 파이프라인을 소유한 5%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니까 당연히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안다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제 인생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찾았고요. 시스템 소득, 이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아시네요. 나오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애터미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돈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제 수익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2013년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7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마케팅 플랜 설명 들으셨죠? 누구나 30만 포인트가 맞으면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수입을 가져갑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는 월 200만 원 정도의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는 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연봉 1억이 되는 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을까요? 자, 하루에 8시간 파이프라인 만드는 사람이랑 하루에 15시간 파이프라인 만드는 사람이랑 누가 빠를까요? 단순해요. 저는 제가 리더스 클럽에 될 때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명절에도 애터미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연봉 1억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리더스 클럽이 되고 나서 뭐 불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큰일이 닥칩니다. 저에게 계획에도 없었던 둘째도 아닌 둘째와 셋째가 찾아옵니다. 둘째 계획이 없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임신인 줄 2달 정도 몰랐어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괜찮아. 나 첫째 때도 8개월 때까지 일했는데 일하면 되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4개월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석세스 세미나를 다니고 원데이 세미나를 다니고 막 다니다가 5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 실려갔어요. 조기 진통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누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파트너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겨우겨우 일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뭐 하면 되죠. 그런데 7개월쯤 제가 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또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119, 갑자기 집에 누워있다가 기침을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만삭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는 다리가 안 움직여져.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더니 119에서 와가지고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지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저희 남편은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우리 큰아들은 할머니 댁으로 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나올까? 우리 정말 파이프라인 잘 만들어 놓은 걸까? 확신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있었는데 가슴으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 그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와 저희 남편은 더 큰 비전을 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게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애터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나가서 파트너들에게 알려야 된다.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더 큰 비전을 안고 우리는 이제 직접 경험을 했다. 파트너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서 연봉 2억 이상 되는 로열리더스 클럽에 이제 4년 정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경험을 이번에 또 하게 되었어요. 2년 반 정도 됐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강제 휴가를 맞게 됩니다. 집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처음에.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우리 5명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는 한 번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떨어지지는 않겠지. 근데 과연 오를까?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뭐 한 2-3달 만에 다시 나와서 일을 했잖아요. 2-3달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제 수익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코로나가 터진 순간 더 급상승하게 소득이 오릅니다.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소득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방금 전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20배 더 줘야 되는데 10배 더 준다고. 그런데 저는 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수익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첫 번째 이유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물건 사고 슈퍼에서도 물건 사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사요? 자연스럽게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는 거고,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배달을 가야지만 물건을 사셨던 분들이 배달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 쇼핑을 어떻게든 배우든가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그 양이 증가를 한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애터미가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특별하게 또 많은 리더들 중에서 제 산하 같은 경우는 전국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되게 바빴던 게 하루에 반 이상을 제가 집에 못 있었거든요.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고. 많이 돌아다닐 때는 한 달에 2번을 해외에 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집에 있으면서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미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에게 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면서 줌 미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줌이 참 좋은 게 전 세계에 언제 어디서든 동시에 한 곳으로 파트너들을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온라인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시스템이 잘 자리 잡아 나가면서 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제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어도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0만 원. 이번 주 화요일 날도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몇 년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그 수익으로 가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가능하다고 믿는 분은 되십니다. 사실 이전에 마케팅 플랜 강의하신 분이 저희 사촌 언니예요. 근데 제 파트너는 아니에요. 형제 라인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 연봉 1억 이상에 들어가 있는 가족이 5명 정도 됩니다.
이게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텀이라서. 그러니까 애텀이 하는 가족은 다 성공했고요. 안 하는 가족들만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애터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저는 애터미가 누구나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좋고 싼 가성비 높은 제품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통의 기본은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파나요? 우리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애터미 제품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혹시 아직 제품을 안 써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 다행이네요. 제품을 다 써보셨어요. 제품을 꼭 써보게 하시고 모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은 강의가 덜 와닿으세요. 근데 제품을 다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난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은 써, 이런 분들은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서 이게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더 와닿았던 이유는, 전 사실 애터미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엄마가 먼저 애터미를 시작했고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애터미라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애터미를 싫어했는데 3년간 제품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저는 엄마가 쓴다고 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사업도 했겠죠. 그런데 애터미 제품을 쓰다가 다른 제품으로 쓰면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싸. 안 쓸 이유가 없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남편도 애터미 사업 안 하는데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해. 시어머니한테 선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네 세트를 사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와요. 또 보내달라고. 어머니 네 세트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게 저도 사업도 안 할 때 친구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자기도 사고 싶대. 이렇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걸 제가 3년간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멍청하면 고생한다고 자발적인 재구매를 경험했음에도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난 죽어도 애터미 안 해. 그런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가입비, 유지비 있으면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얘기하기 힘들죠. 가입비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택시 타고 택시 아저씨한테 애터미 아세요? 물어볼 수 있냐고요. 그런데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대기실에서도 이제 막 얘기를 하다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뭐 동대구역에 가서도 뭐 홈플러스에 가서도 서울역에 가서도 누구에게나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안 하면 많은 거고. 맞죠?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회장님이 3m 전방에 들어온 사람하고 눈만 마주치면 애터미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는데,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제가 일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애터미 설명을 들으면서 이걸 이해를 했어요. 아, 무한단계, 무한누적, 자발적인 재구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 그 초창기 영상을 보면은요, 한 3-4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데, 그때 저는 애터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치를 보고 본사분들이 아, 저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말만 잘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스피치를 했을까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 시스템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소개 가다 보면 언젠간 외국에 사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사업을 하면 나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꾼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사람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소개시켜주시고, 친구분이 자기 며느리 커피숍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며느리 커피숍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며느리랑 같이 앉혀놓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 며느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사촌 언니 2명이랑 친언니가 호주에 산대. 그래서 계속 그 커피숍을 갔어요. 소개받으려고. 그 사촌 언니 2명과 친언니가 지금 스타마스터 샤론로즈 마스터예요. 그래서 제 산하에 호주라는 큰 그룹이 생겼는데 제가 한 건가요? 저는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안내한 것만 했어요. 호주에서 사업을 펼쳐 내려간 건 영어도 못하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한단계, 무한누적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애터미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사람이죠,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도 부실공사하면 물이 새겠죠. 물이 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언젠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고. 이 사람과 사람을 꼼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이어주는 게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이 시스템을 본사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시스템 안으로 안내하는 일.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분 계실 거야.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2명은 아시죠?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 사업 안 할 거야. 괜찮아요. 사업 안 해도 돼. 한 명만 소개시켜줘. 한 명도 소개 안 시켜주면 친구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도 인맥이 없었어요. 32살에 애터미 시작했습니다. 애 12개월 때 애터미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무슨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떡볶이집, 김밥집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전달을 했고, 소개 받아가면서, 사업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 쫄라가면서 그렇게 소개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보다는 인맥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까 마케팅 플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닦고 머리 감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전달하면 된다고. 그렇게 사람을 시스템으로 안내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럼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느냐? 제가 로열 마스터라고 했잖아요. 아직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저에게는 2개의 직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 애터미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곧 제 파트너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수록 제 파트너도 함께 성공하는 일.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보람된 일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임페리얼 마스터가 갈 때까지는 열심히 제 파트너들과 함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은퇴가 있는 일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애터미에서도 10분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계시는데,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이제 10억을 받고 은퇴를 하고, 이제 저는 선교라는 새로운 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는요, 꿈이 아니라 도구예요. 내 삶에 어떤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꿈을 혹은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신 분들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해라. 그리고 A코어 리스트를 작성해라. 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저는 제가 빠르게 성공한 이유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성공의 8단계가 뭐야? A코어 리스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당장 나는 파트너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리스트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파트너가 좀 나온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좀 구분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성공의 8단계 첫 번째는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애터미를 한다면 난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 이런 목표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표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애터미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아니 살 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까요? 안 하거든요. 나는 한 달에 5kg를 뺄 거야. 목표가 있으면 뭔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애터미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벌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이런 꿈과 목표 설정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뭐 원데이 세미나를 매주 참석하겠다. 스폰서와 상담을 매일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시는데 명단 작성할 때 얘는 안 하래, 얘는 하래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시고 누가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 보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 다 옮겨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8단계 4단계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4단계예요. 아니 초청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가 있어야 되지만 말하고 안 말하고는 내 맘이잖아요. 오고 안 오고는 지 맘이고 안 오면 많은 거지. 초청에 말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4가지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A코어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4가지가 15분 책 읽기. 그럼 또 여기서 또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책 읽는다고 성공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비전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방향성도 잡아주고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꿈과 목표에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라는 책이나 그게 조금 지루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성경 읽어요. 저는 매일 읽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저는 7독을 했고 지금 8독 중인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나 성경은 좀 머리 아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론 책을 읽으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VOD 시청하기. 배우기 위해서 시청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금은 애터미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미팅 참석.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VOD로 다 봤는데 미팅도 또 참석해야 돼요? 꼭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VOD를 시청하는 것과 미팅 참석은 다른 게요. VOD 시청은 배우는 목적이 더 크고 나 자신의 동기부여에 대한 목적이 크다면 미팅 참석을 통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나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아니 미팅이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스폰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미팅 참석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용. 이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을 갖고 애터미 제품을 써보세요. 아니 내가 마트 사장인데 내가 내 마트 물건 안 쓰면 어떡해요. 그래서 요 4가지부터 먼저 해보시고요. 요 A코어 리스트는 매일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A코어 리스트가 애터미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파트너가 있던가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요기 전까지는 앞부분으로 먼저 좀 여러분들이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성공의 8단계는 사업 설명.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한 대상을 후속 관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그다음 이걸 복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A코어 리스트에서도 보면은 STP와 상담이 있는데 STP가 결국 사업 설명이랑 쇼더 플랜이거든요. 사업 설명이랑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리스트가 사업 설명과 상담이 2가지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전달하기. 그리고 신뢰 쌓기. 내가 이런 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고요. 정리가 너무 안 된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긍정의 원더우먼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세히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꼭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외국분들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단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확신을 가지려면 제대로 아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회사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경험만큼 성장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애터미를 한 달, 두 달 했는데 경험이 많이 쌓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은 간접 경험, 내가 현장에서 뛰는 건 직접 경험.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경험을 쌓아서 속도를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참여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사와 스폰서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네 번째로 중요한 게 팀워크이거든요.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참여를 통해서 팀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파이프라인이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릿, 끈기 있는 열정. 여러분들이 열정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성공의 8단계랑 A코어 리스트 열심히 하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어 리스트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애터미의 성공이 개인의 능력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믿으시면서 애터미를 진행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적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게 애터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터미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미래를 바꾸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